요하네스 페르메이르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 20세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미술 컬렉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개인 소장품, 공적 기관의 소장품 등 총 65만 점을 훔친 역대 최악의 도둑,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 중 독일인의 우월성을 입증한다며 유대인,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를 학살하는 참혹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총통박물관을 건설해 유럽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겠다는 야욕을 품는데요. 이 허무맹랑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940년에는 로젠베르크 주도의 약탈 부대를 만들어 프랑스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유럽 곳곳에서 세기의 걸작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예술작품에 집착한 히틀러. 히틀러는 왜 그토록 예술작품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전쟁광, 독재자 등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어릴 적 화가가 되기를 꿈꾸며 빈미술학교의 입학시험에서 2번이나 낙방한 평범한 예술가 지망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패배를 경험한 후 정치활동을 결심하고 탁월한 선동정치로 나치당의 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어릴 적 꿈이었던 예술에 대한 열망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칸딘스키, 피카소, 샤갈, 뭉크, 마티스 등의 작품을 퇴폐 예술이라 칭하고요. 퇴폐 미술전을 열어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후 그들의 작품 4천여 점을 압수해 팔거나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좋아한 화가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고요한 빛의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입니다. 히틀러는 페르메이르의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를 오스트리아의 주인에게서 반강제로 구입해 소유를 합니다. 전쟁 패배가 가까워지자 비밀 장소에 은닉해 작품을 영원히 소유하려 시도합니다. 온화한 빛이 쏟아지는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인은 월계관을 쓰고 트럼펫과 책을 들고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화가는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막 걷는 커튼 앞에 빈 의자가 놓여 있고요. 그곳에 앉아 화가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림. 온화한 빛의 화가 페르메이르의 1660년작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입니다. 화가 페르메이르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흔한 자화상도 남기지 않았고요. 미술사에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200년간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그린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주목하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재발견된 작품은 대부분 소박한 주제에 크기도 거의 50c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는 그의 작품 중 특이하게도 크기가 100cm가 넘고 일상이 아니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가 이 작품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 속 화가가 캔버스에 그리고 있는 모델은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모델이 쓰고 들고 있는 월계관, 트럼펫, 책은
그리스 신화의 9무사히 중 역사의 여신 클레오를 상징하고요. 월계관은 영광, 트럼펫은 영광을 널리 퍼지게 하는 명성을 의미하며 책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역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벽에 걸린 독립 이전의 네덜란드 지도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으로 장식된 샹들리에를 통해 네덜란드와 기독교 역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카메라 옵스쿠라 작업을 자주 이용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쿠라는 어두운 방이나 상자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면에 외부의 풍경이나 형태가 거꾸로 투사돼 흐릿하게 상이 맺히는 장치인데요. 페르메이르의 많은 그림에서 이 작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에서도 탁자 위 천의 묘사가 아웃포커싱처럼 흐릿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옵스쿠라만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페르메이르는 자신만의 의도된 원근법을 사용하여 소실점을 역사의 여신 클리오 쪽으로 잡아 작품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화가를 일반적 규칙보다 크게 그려 화가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고요를 즐길 줄 알았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100여 년간 잊혔던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 1845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체르닌 가문이 이 그림을 구매할 당시 그림에는 페르메이르의 라이벌 화가였던 피터르 더호흐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림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페르메이르를 재발견하게 된 것도 극적이지만 이후 벌어진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는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재 페르메이르의 진품으로 밝혀진 작품은 30에서 35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목받을 당시 대부분의 작품이 다른 화가들의 것으로 여겨져 혼란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화가 한 판 메이헤런이 위조해 판매한 그림이 페르메이르의 초기작으로 인정받는 등 진품 감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1971년에는 연애편지, 1974년에는 기타 치는 여인과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도 도난당했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페르메이르는 잊혀진 화가에서 슈퍼스타급 화가로 재조명받게 되었지만 작품의 희소성으로 인해 여전히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 보스턴 가드너 미술관 소장품 콘서트는 도난당한 후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품을 훔치는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요. 현금이나 금괴는 부피가 많이 나가 탈취하기도 어렵고 또한 보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품 하나에 100억 원씩이나 하기 때문에 명화를 훔치는 것은 그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1971년 9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전시 중이던 페이르메르의 연애편지가 한밤중에 전시장에 진입한 도둑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파키스탄 난민들에게 2억 벨기에 프랑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21세의 범인은 체포되고 연애편지는 무사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974년 2월 페이르메르의 편지 쓰는 여인과 하녀가 영국에서 도난당했는데요.
이번에도 범인들의 요구사항은 돈이 아니라 런던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은 두 여성의 석방을 요구했고요. 이 여성은 자매지간이고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정도면 그림 도둑이 아니라 그림 납치 사건을 방불케 하는 이 사건은 다행히도 그림도 되찾고 범인도 잡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빛을 그림의 주체로 내세운 빛의 연금술사. 이제 페르메이르 그림의 필살기인 빛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페르메이르는 빛을 다루는 솜씨가 신출 기모란 빛만큼 능수능란했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인물과 소재만으로 특별한 가치를 길어내는 그만의 연금술적 역량은 빛을 그림의 주체로 내세우는 획기적인 발상에 힘입어 서양 미술사의 길이 남을 눈부신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빛의 특성을 조형적으로 이용한 화가는 여럿 있죠. 그러나 페르메이르는 빛을 대상의 표현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수단 또는 종속 변수로 취급한 다른 화가들과 달리 빛 자체를 그림의 독립 변수로 예우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페르메이르 그림 속 빛은 스스로 온전하게 그림을 구성하는 독립된 주체로 등장하는데요. 인물이나 물체에 비치는 빛의 각도와 빛의 양, 빛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함으로써 공간적인 느낌과 깊이는 물론 원근법 효과까지 낼 수 있었던 것도 빛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의 움직임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은 페르메이르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때문에 페르메이르의 그림 속 평범한 일상은 특별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처럼 보색 관계인 파란색과 노란색을 즐겨 사용한 것도 빛의 움직임이 자아내는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에 영향을 끼쳤어요. 훗날 빛과 물체, 빛과 색채와의 역학관계 탐구에 몰두했던 인상파 화가들이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연구한 점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 빛이 출발하는 진원지는 왼쪽 창문인데요. 깨진 유리 틈을 뚫고 들어온 빛은 벽에 걸린 바구니와 주전자를 스치듯 훑고 내려와 식탁 위에 놓인 빵과 식기들, 몸통 전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환한 빛은 오른쪽 대각선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해 여인의 팔뚝과 상체를 강하게 어루만진 뒤 아무런 장식이 없는 허름한 벽 전체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여인의 치마 앞쪽과 창문, 식탁 아래는 빛의 기세에 눌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명암 대비가 격렬한데요. 그림 전체를 빛이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까지 눈에 보일 정도의 사실적인 빵의 질감과 인물, 소품들의 색감이 생생하게 와닿는 것도 빛의 속성을 꿰뚫은 페르메이르의 탁월한 조형 감각 덕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페르메이르의 손을 거치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이죠. 페르메이르야말로 진정 빛의 연금술사입니다.